안녕하십니까. 어깨 아프면 견우입니다. 오늘 견우가 양천구 목동에 사시는 30대 후반의 학원 강사 사례분을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석회성 관염에 테니스 엘보에 근막 통증까지 다양한 어깨 질환을 고생을 하셨던 환자분이십니다. 치료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팔꿈치와 어깨가 항상 뻐근하여 아파요 라고 하면서 찾았던 환자분이신데요. 수개월 동안 고통스러웠던 어깨 결림과 팔꿈치 통증이 사라지니 날아갈 것 같습니다. 팔을 사용할 때 느꼈던 통증이나 어깨를 짓누르는 불편함 전혀 없어서 일상이 너무 편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라고 말씀하셨던 학원 강사분으로요. 어깨랑 팔꿈치 통증 상당히 고생하셨던 분이십니다. 양천구 목동에 사시는 30대 후반의 학원 강사분이신데요. 3달 전부터 왼팔이 불편해서 정형외과 갔습니다. 엑스레이 촬영 후 석회성 관염을 동반한 테니스 엘보가 있다고 하여 충격파 주사 치료를 했는데 계속해서 통증이 있어 한의원 치료도 같이 받아보려고 왔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와 퇴근하고 집에 가면 양쪽 손발이 부어 있습니다. 항상 목과 어깨가 뻐근하고 결리고 뭉쳐서 불편합니다. 학원에서 일하다 보니 같은 자세로 앉아있거나 서있는 시간이 많은데 온몸이 불편해서 일에 집중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견우에 찾았던 환자분이십니다. 먼저 어깨 석회성 관염의 원인 살펴보겠습니다. 노화로 인한 퇴행성 변화, 어깨도 퇴행성 변화 생기겠죠. 10년, 20년, 30년, 40년 지나면서. 그 다음에 과사용 많이 쓰면 당연히 어깨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또 힘줄 손상으로 인해서 어깨 석회성 관염이 생길 수 있고요. 요 세 가지가 어깨 석회성 관염이 가장 많이 생기는 주 원인 중에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어깨 통증의 왕중왕으로요. 팔이 빠지거나 부러진 듯한 극심한 어깨 통증을 유발합니다. 그래서 어깨 통증의 왕중왕, 막 어떻게 할지 모릅니다. 특히 어깨 석회성 관염은 급성과 만성은 나는데 급성 같은 경우는 통증이 너무 심해요. 아무 일도 못한다고 할 정도로. 만성은 그렇진 않고 통증이 심하진 않고요. 뻐근하고 결리고 신경 쓰이는 통증이 계속 있어요. 뭐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세 달이고 이렇게 어깨 결림처럼 계속 있는 겁니다. 그래서 통증의 양상이 아예 달라요. 그래서 여기서 어깨 통증의 왕중왕이라고 하는 것은 급성에 가깝다고 보시면 됩니다. 테니스 엘보의 원인 살펴보겠습니다. 직접적인 외상, 강력한 외상이 생길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많이 쓰면 아무래도 팔꿈치에 과부하가 걸리죠. 왜 그러냐면 이 손가락 근육이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때 특히 이 펼치는 근육이 될 때 이 힘이 다 팔꿈치 외상과 상완골 외상에 걸리기 때문에 그 힘이 하나씩 쌓일 때 한 번에 가 있다고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하나씩 톡톡톡 가해지면서 마이크로 트로마가 생기면서 어느 순간 내가 버틸 수 있는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넘어섰을 때 빵 하면서 터지는 것이 테니스 엘보입니다. 그 다음에 퇴행성 변화, 아무래도 10대보다 20대, 20대보다 30대 오래 쓰게 되면 퇴행성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겠죠. 팔꿈치 바깥쪽에 통증이 생기는 과사용 증후의 일종이다. 이 세 가지 원인이 테니스 엘보에 제일 많이 보는데 그 중에서 제일 일반적으로 많이 보는 것은 역시 과사용입니다. 근막 통증의 원인 살펴보겠습니다. 그게 내적인 원인과 외적인 원인 있죠. 내적인 원인은 강박, 집착, 자기관리가 철저한 성격이 고도의 집중력의 스트레스에 노출되면서 빵 터지는 게 바로 근막통증 증후이다. 그러면서 뻐근함, 결림, 당김, 쪼임, 콕콕 찌름, 화끈거림, 서늘함 등의 아픈 건 아니야. 근데 신경 쓰이는 불편함으로 고통받는 질환입니다. 외부적 원인으로는 잘못된 자세, 과음, 과로, 불면 등이 되고요. 외부적 원인으로 딱 생기기보다는 대부분은 내적인 원인이 있는 상태에서 외부적인 원인이 뭐 트리거가 되거나 더 강력한 요인을 다가오면서 더 심해지는 경우가 일반적인 패턴입니다. 그 다음에 특발성이라고 해서 원인 불명으로 생기기도 하고요. 외상으로 발생하기도 합니다. 환자분의 발생을 살펴보겠습니다. 잘못된 자세. 근막 통증의 원인 중에 하나가 잘못된 자세죠. 두 번째는 이제 과사용. 아무래도 이제 많이 쓰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깨 석회성 관염이나 테니스 엘보가 생기는 원인은 과사용도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었고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아까 뭐라 했죠? 근막 통증 중의 내적인 원인의 강박, 집착 또는 자기관리 철저한 성격이 고도의 혹은 집중적인 지속적인 스트레스에 노출되면서 빵 터지는 게 바로 근막 통증입니다. 환자분에게 전달한 주의사항 살펴보겠습니다. 시선을 눈높이로. 근막 통증의 원인 중에 하나 자세가 되기 때문에 가급적 시선 눈높이로 하셔라.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보실 때도 화면의 가운데가 내 눈높이,
내려보는 걸 주의하시라는 거죠. 특히 엎드리거나 누워서 돌아 누워서 화장실에서 스마트폰, 노트북, 책 같은 건 주의하셔야 됩니다. 충분한 수면과 휴식, 어깨 석회성 건염이나 테니스 엘보나 근막 통증, 모든 어깨 통증, 견우한이 다른 주로한 다양한 어깨 통증도 기본은 충분한 수면과 휴식이 베이스가 됩니다. 불필요한 적, 근막 통증이 되면 근육통과 비슷하기 때문에 해당 부위를 막 자꾸 주무르고 막 이런 것들을 하는데 근육은 풀릴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그 자극이 근막을 자극함으로써 뻐근함, 결림, 당김, 쪼임, 저림이란 근막 통증으로 더욱더 심화될 수가 있습니다. 아픈 곳은 자극하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환자분의 적용한 치료 방법 살펴보겠습니다. 아픈 팔 사용을 줄이고 일단 엘보에 오시게 되면요. 테니스 엘보든 골프 엘보든 일단 사용을 줄이셔야 돼요. 안 쓰는 건 아니에요. 간혹가다 환자분 중에 팔을 안 쓰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 오히려 오십견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팔 사용을 50% 정도 줄이라는 거지 안 쓰라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무겁거나 힘쓰는 건 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관련 근육을 풀어주면서 손상된 건 회복을 도와주고 석회가 녹는 것을 도와주면서 증상에 맞는 스트레칭을 하고 재발을 방지하면 괴로움과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견우 방송에서 눈을 얘기합니다. 증상별 주의사항. 어깨 석회성 건염이 되면 일단 주의할 게 뭐냐면 이쪽에 생겼다고 할게요. 아픈 어깨로 자지 않는 게 중요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한쪽으로 자는 분들이에요. 근데 이쪽으로만 잤다고 하면 일단 임시방패 이쪽으로 주무실 수 있고요. 천장 보고 바로 주무실 수 있는 게 된다면 천장 보고 제일 주무실 수 있으면 참 좋지만 보통 힘드실 거예요. 그렇다면 아픈 어깨보다는 일단 안 아픈 어깨로 자다가 좋아지면 천장 보고 주무신 연습을 하라고 하고요. 일단 어깨 석회성 건염이 있게 되면 무겁거나 힘쓰는 거, 술 같은 걸 주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테니스 엘보 같은 경우에는 상골 외상에 문제가 생겼잖아요. 물건 이렇게 드시면 안 되고 이렇게 드셔야 돼요. 그리고 일단 덜 쓰셔야 돼요. 그럼 이제 엘보가 왔을 때 문제점은 뭐냐면 이쪽 팔에 오면 환자분들이 이쪽 팔만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쪽도 나빠져요. 그래서 엘보가 3개월 이상 됐다, 6개월 이상 됐다 가보면 이쪽 팔에 처음에 있지만 같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면 전체 사용률 50으로 줄여주세요. 그럼 내가 오른손잡이라 할게 보통 6대3, 6대4, 내 7대3으로 쓰잖아요. 그 비율을 유지하시되 전체 사용량을 50으로 줄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무겁거나 힘쓰는 거 하고 술 같은 걸 주의하시는 게 참 좋고요. 근막 통증에선 제 방송에 늘 말씀드려요. 아픈 곳을 자극하지 마세요. 그리고 확인하지 마세요. 그리고 신경 끄세요. 신경이 가면 뭔가 내 신경을 돌릴 수 있는 다른 걸로 하시는 걸 추천해 드려요. 그 다음에 술 드시면 나빠지고요. 커피, 콜라, 홍차, 녹차, 바카스, 초콜릿의 공통점이 뭐다? 카페인. 이런 걸 좀 피하시라고 해요. 왜? 잠 못 자면 나빠지니까. 그럼 저런 분들 있어요. 원장님, 저는요, 커피 10잔 마셔도 잠만 잘 자요. 그런 분들 있지만, 커피를 안 드시거나 줄이면 잠의 깊이가 훨씬 더 깊어져요. 그래서 일단 줄이실 수 없다면, 아예 끊을 수 없다면, 횟수와 양을 줄이시는 걸 부탁드립니다. 이렇게까지 길게 상담해 주시고 제 일상도 꼼꼼하게 체크해 주시니 치료에 대한 믿음이 갑니다. 알려주신 주의사항들과 스트레칭 잘 따라하고 치료도 열심히 받겠습니다. 견우 같은 경우에는 저희 이제 뭐 목이든 어깨든 팔, 손이든 오시면 가급적 환자분이 만족하시는 정도로 충분히 상담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상담 시간이 좀 긴 편이에요. 물론 가벼운 증상이면 빨리 끝날 수도 있지만 환자분께서 하여튼 물어보시고 혹시 궁금하신 건 없는지부터 해서 많이 챙겨드리려고 해요. 재진 때도 가급적 또 물어보고 치료한 중간중간에도 환자분들의 어깨 통증 궁금사항이든 주의사항 계속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와 제가 만족한 치료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의 견우한의 기본 목표입니다. 지금도 어깨 석회성 건염, 테니스 엘보, 근막 통증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여러분의 선택에 따라서 얼마든지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꼭 새로운 치료에 도전해 보세요. 건강하세요.